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조선일보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하고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요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번아웃 상태에 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하루 종일 스캔적인 유세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하고 악수를 해서 손이 부르트고 까지고 그 다음에 목소리는 깊게 잠기고 쉬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탈진 상태에 있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탈진 상태에 빠지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의 일정이 강행군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도 하루 일정을 거의 마친 밤 10시에 대전에 있는 어떤 카페에서 밤 10시에 11시까지 1시간 동안 그렇게 이루어진 격정 토론의 인터뷰였습니다. 그 내용 여러분들하고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제목을 뽑았군요. 여전히 9회 말 투아웃 상황이다. 지금도 역시 살얼음판이요. 일촉즉발의 상황이요. 여차하면 뒤집히고 여차하면 뒤집히는 이런 상황이다. 여기에서 이 경기가 게임이 끝나버릴 수도 있다. 9회 말 투아웃. 관중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일어서서 박수를 보내고 고함을 지르고 아우성을 하고 이제 이런 상황. 그러면서 절대절명의 순간에는 정적이 흐르는 그런 상황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후보 등록이 마감됐기 때문에 선거가 시작됐고 흐름이 바뀔 것이다 라고 한동훈 위원장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내용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4월 총선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첫 마디가 이겁니다. 통진당 후예와 조국 등 극단주의 세력의 대한민국 장악 시도를 막는 선거다. 어떻게 보면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통진당, 종북 세력, 반미 세력, 괴담 세력, 그 세력들의 장본인과 그 후예들이 여의도에 발을 들여놓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대한민국의 그 밑기둥부터 갉아먹는 일을 할지도 모른다. 라는 걱정인 거고요. 그 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은 조국 이 사람을 극단주의 세력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전과가 온 가족에 쌓여 있고 재판을 6번이나 받고 그래서 조국의 천은 징역을 4년을 살고 조국 본인은 곧 징역 2년을 살게 될 것으로 보이고 딸 조미는 벌금 1,000만 원을 내야 되는 모두 6번의 재판을 거친 끝에 온 가족이 유죄 판결을 받는데 그러나 조국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극단주의적 세력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첫 마디였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에 그 본질적인 성격이 농축되어 있는 답변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통합진보당 계열 인사들이 민주당과 연대해서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이게 통진당 후예라는 말이죠.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장관이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상황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위기다.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은 규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 인터뷰에서 저는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조국은 한마디로 유죄를 받고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복수하겠다는 점에서 극단주의 세력이다. 지금까지 정치평론가들이 조국 혁신당에서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처럼 조국을 대한민국에 복수하겠다는 극단주의 세력이라고 규정한 것은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조국은 극단주의 세력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을 이어갑니다. 어느 사회나 극단주의자는 있지만 이들이 주류로 진입을 하면은 상식에 기반한 민주주의나 경제 발전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통진당의 후에 조국 같은 국단주의 세력이 금배지를 달아서 서너시 국회에 입성하는 순간 상식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중단되고 경제 발전은 후퇴할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총선 상황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비대위원장을 맡았을 때처럼 여전히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 상이라는 마음이다. 이제 이겁니다. 이건 절체절명의 순간, 마지막 순간, 밀리면 죽는 순간 거기에 와 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경제가 불가능해지고 중단되는 순간에 와 있다. 이제 이겁니다. 선거운동이 이제 시작된 만큼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 어제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됐지요. 지역구 254곳 대진표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거리에서 마이크를 들고 확성기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그 시점은 3월 28일부터 시작됩니다. 사실상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이제 대진표가 확정됨에 따라서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그래서 흐름은 달라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 전국적인 판세에서 약간 열세에 놓여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본인의 각오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달라진다. 이제 달라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눈치를 보는 민심 순응 세력이다. 그래서 민심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세력과는 다르다는 점을 국민이 알아봐 주시리라 기대한다. 국민의힘은 말이죠. 누가 문제가 된다. 어떤 후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론이 좋지 않다. 걱정들을 한다. 이러면은 바로 그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즉각적인 조치를 하는 민심 순응 세력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서 괴담을 늘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망언을 일삼는 사람들을 전면 배치한 그런 공천이 한두 곳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밝은 눈으로 반드시 알아봐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제까지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정권을 밀어줘야 된다. 정권을 뒷받침해줘야 된다. 이런 여론보다는 정권을 견제해야 된다. 정권 심판론이 훨씬 높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렇게 겸손한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금 국민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다. 발버둥 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 국민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지금 발버둥 치고 있다는 말을 한동훈 위원장은 했습니다. 격정토록 9회 말 투아웃 마지막 타자가 타석에 들어왔는데 지금 투 스트라이크입니다. 공 한 개만 더 스트라이크로 꽂히면 그 자리에서 경기는 끝나고 총선은 패배하는 겁니다. 그러한 각오로 지금 전국을 누비며 유세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한동훈 위원장이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 조기 귀국,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사퇴 이런 것들을 요구한 것 왜 그랬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이 이렇습니다.
정부의 종전 입장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국민들이 왜 이걸 싫어하실까 살펴보고 그에 따라 입장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제가 봤을 때는 매우 현명한 대답을 하고 있다. 균형 잡힌 대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단순 여론조사만 보면은 당장 이종섭, 황상무 두 사람을 거취를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으나 그러나 전체적인 여론만 여론인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자 또는 그 중에서도 핵심 지지층 이제 그분들은 이종섭이 절차상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황상무의 의견도 대통령의 뜻과는 다르게 본인이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사과를 했다면 그것이 인사조치를 할 만큼의 그런 상황이냐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도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사람들에 대한 거취 문제를 결정짓는 문제에 있어서 그것은 대통령의 뜻이 우선이지 그것을 집권당 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대통령의 고유의 인사권한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심스러운 일이지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입장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대전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선거를 치러내야 하는 선거를 총괄주의하고 있는 총괄 선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왜 이걸 싫어하실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순응하고 입장을 바꿀 수 있어야 했다. 이 이야기를 이제 털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 측에서 봤을 때 좀 불편할 수도 있었겠으나 그 입장을 굽히지 않고 얘기했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이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을 전격적으로 수용을 해서 이종섭 대사 조기 귀국했고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을 경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은 일부 그리고 상당 부분이 여론조사에 반영이 돼서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무려 9%포인트가 치솟은 그런 결과를 어제 발표가 됐던 겁니다. 따라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런 입장은 옳았다. 현재 판단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한 카페 밤 10시부터 인터뷰가 이루어졌는데 대구 경북 유세를 마친 후 상경하지 않고 밤 10시가 다 돼서 대전에 도착을 했고 이제 그 이튿날 충남 보령 당진 방문하고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을 했지요. 이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안 왔고 홍익표 원내대표가 왔더군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서로 만나서 상당 시간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는 한동훈 위원장 숙소에 들어가기 전에 1시간 동안 10시부터 11시까지 이루어진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 휴게소에서 라면 한 그릇 먹고 오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오후에만 시장, 상가 세 곳을 돌면서 거리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상가 한 곳에서 2시간씩 시간을 보내는 것이지요. 인터뷰하러 밤 10시에 기자를 만났는데 밤 양갱을 건넸다고 합니다. 박 기자, 양갱 하나 드소. 수행 직원이 커피와 물을 가져다 놨는데 한 위원장은 인터뷰 내내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소처럼 빠른 속도로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다. 그를 알아본 카페 손님들과 인사할 때만 답변이 끊어졌는데 지지자들과 악수하느라고 한 위원장의 손은 피부 곳곳이 까져 있었다. 가장 중요한 질문, 이 부분을 여러분하고 공유해 보겠습니다. 총선 결과 어떻게 전망합니까? 대답.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시절부터 말을 꺼냅니다.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불려오게 된 것이고 지난 석 달 국면이 여러 번 바뀌기도 했다. 그렇죠. 작년 12월 말에 그때 비대위원장에 들어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국민의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석 달 동안 국면이 여러 번 바뀌었다. 1월, 2월, 3월, 이제 지금 석 달이 흘렀죠? 그러나 돌이켜보자. 총선 예상 의석이 맞은 적이 있었나? 대부분 틀려 있습니다. 어제 제가 TV조선 신통방통 진행을 하면서 출연자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개 이런 선거를 앞두고 정치부의 오랜 고참 기자들이 내기를 합니다. 물론 이벤트성으로 누가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하나. 이제 이걸 겨뤄보기 위한 것이지요. 뭐 내기를 내서 누구한테 누가 뭐를 얻어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서로 간에 누가 이번 총선 판세를 더 정확하게 읽어내고 있는지를 이제 동료들끼리 겨뤄본다 이런 건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정치부 고참 기자들이 대개 이기는 경우보다 질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현장을 잘 모르는 사회부 기자나 경제부 기자가 이길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총선 예상 의석 이런 거 보면은 여론조사 기관도 틀리고 정치부 기자도 틀리고 정치 평론가도 틀리고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머릿속에 예상하고 있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아무튼 한동훈 위원장 대답으로 돌아가 보면 제가 보는 자료마다 편차도 크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마 그 대외적으로 비밀에 붙여지는 고급 정보를 많이 받아보고 있을 겁니다. 여의도 연구원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이고 인력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선거 예측을 전국의 254개 지역구마다 정밀하게 하고 있겠습니까? 그 자료를 매일같이 오전 오후 어쩌면 나눠서 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 조사 결과 상대편이 보고 있는 판세 이런 자료를 보는데 편차가 크다 이런 겁니다.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인데요. 사실은 이런 말은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 비세다 수세에 몰려 있다. 우리가 약간 열세에 있는 건 사실이다. 뭐 이런 말을 이렇게 애둘러 표현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질 수 없는 선거다.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 상황이다. 숫자로 전망할 때가 아니고 모든 것을 걸고 이겨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네, 지금 유세 장면까지 사진 여러분 함께 보셨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격정 토로 그 인터뷰 네, 엑기스만 뽑아서 여러분과 공유를 했습니다. 네, 정말 비장한 기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인터뷰라고 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